7. 스코틀랜드에서의 교회 개혁 1557년부터 1570년 1. 스코틀랜드에서의 준비 과정 종교 개혁 시대에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문명과 문화에 있어서 최선두에 있었다. 그 뒤로 바짝 스위스, 남부 및 중앙 독일, 네덜란드 그리고 영국이 뒤따르고 있었다. 하지만 바깥 국가들, 즉 스페인, 포르투갈, 헝가리, 폴란드, 북독일, 아일랜드, 스코틀랜드에는 아직 새 시대의 빛이 떠오르지 않았다. 이러한 나라들은 여전히 중세 시대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다. 그 당시 스코틀랜드는 힘없는 왕이 다스리는 가난한 나라였으며 영주들은 서로 쉬지 않고 싸우고 있었다. 스코틀랜드의 성직자들은 그 어떤 다른 나라들의 성직자들보다 더욱 부패하였다. 15세기 동안 스코틀랜드의 세인트 앤드루스와 글래스고, 에버딘의 대학들이 설립되었는데 그 대학들은 학문에 있어서 유럽 대륙의 큰 대학들과 비교될 수 없었다. 독일에서의 위대하고 신기한 새로운 사건들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스코틀랜드에 닿았다. 여러 젊은 스코틀랜드 청년들이 루터가 있는 비텐베르크의 대학을 방문하였다. 그들은 다시 돌아와 그들 조국 땅에 루터 교리의 씨앗을 심었다. 다른 사람들 역시 루터의 글들을 입수하여 배포하였다. 틴들과 커버데일의 영어 번역 성경이 전역에 퍼졌다. 스코틀랜드의 초기 개신교도들은 개인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데 힘썼다. 2. 존 낙스를 통해 칼뱅의 영향력이 나타나다. 프랑스와 네덜란드처럼 스코틀랜드에서도 칼뱅의 영향력이 자리를 잡자 루터의 영향력은 서서히 물러났다. 루터 신앙에서 칼뱅 신앙으로 변화하는 데는 조지 위샤트의 역할이 컸다. 하지만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종교 개혁은 위샤트가 아니라 존 녹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존 녹스는 1514년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다. 그는 대학 교육을 받고 카톨릭 사제로 임명되었다. 하지만 1545년 그와 같은 세대에 살던 조지 위샤트와 친교를 나누며 개신교도가 되었다. 그 후 위샤트가 1547년경에 순교하자 녹스는 그의 뒤를 이어 세인트 앤드루스 성의 설교자가 되었다. 1547년에 프랑스 함대가 세인트 앤드루스 도시를 함락하면서 존 녹스와 그곳 사람들을 사로잡아 죄수로 만들었다. 녹스는 19개월 동안 갤리선 노예로 노동하였다. 노예들에게 노를 젓게 하는 배, 갤리선. 그는 프랑스 배의 악취나는 뜨거운 연료실에서 힘차게 노를 저어야 했다. 때때로 그는 개신교도라는 이유 때문에 질타를 당하였고 마리아 상에게 기도를 드리라는 제안을 지겹도록 들어야 했다. 배를 젓는 감옥에서 석방되자 녹스는 영국으로 넘어가 5년 동안 거하였다. 그곳에서 녹스는 대주교 토마스 크레먼 1489년부터 1556년 영국의 종교개혁 지도자, 개신교도로는 최초의 캔터베리 대주교였다. 토마스 크레먼. 그를 도와 영국 교회가 개신교 신조로 받아들인 42개 조항을 작성하는 데 참여하였다. 크레먼은 녹스 및 여러 개혁자들을 왕의 상임 목사로 지명하여 왕국 여러 지역을 다니며 종교 개혁의 원칙과 목적들을 사제들과 백성들에게 가르치도록 하였다. 녹스는 영국에서 한동안 체류한 후에 제네바로 건너갔다. 그는 그곳에서 칼뱅의 가르침에 큰 영향을 받고 그의 체계를 채택하였다. 1555년 8월 녹스는 잠깐 그의 조국 스코틀랜드를 방문하여 미사를 혐오하는 설교를 하였다. 그는 그 당시 스코틀랜드의 섭정 왕후이던 로렌 메리에게 편지를 보내어 복음을 승인하고 지지할 것을 당부하였다. 그러나 철저한 카톨릭 신자이던 메리는
그 편지를 농담으로 여겼다. 하지만 곧 그녀는 녹스가 전혀 농담을 한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부탁한 것임에 알게 되었다. 그가 이 사실을 깨달은 때는 녹스는 이미 스코틀랜드를 떠나 제네바로 건너간 후였다. 그녀는 녹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그의 초상화로 화형식을 거행하였다. 개혁당은 서서히 스코틀랜드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종교개혁을 지지하던 당, The Reformed Party. 녹스는 제네바에 있으면서 스코틀랜드에 있는 그의 동료들을 지원하였다. 1557년 개신교당의 지도자들은 첫 번째 스코틀랜드 언약으로 알려진 공동 밴드를 만들었다. 콤몬 밴드. 그들은 모든 힘을 다해 하나님의 가장 복된 말씀과 그분의 회중을 진척시키기로 하였다. 이 공동 밴드의 보호하에 개혁교회는 공적으로 설립되었다. 회중의 영주들 The Lords of the Congregation. 원래는 스코틀랜드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회중으로 불렸다. 개신교 원칙에 따라 종교개혁을 추진하고자 형성된 개신교 스코틀랜드 귀족을 의미한다. 회중의 영주들은 녹스의 도움을 절감하여 그에게 제네바로부터 스코틀랜드로 돌아올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녹스는 1559년 5월 2일 스코틀랜드로 돌아갔다. 3. 녹스가 스코틀랜드에 혁명을 일으키다. 녹스가 스코틀랜드로 돌아오자 당장 종교개혁이 신속하게 진척되었다. 녹스의 설교는 강력했다. 그의 설교 스타일은 직선적이고 힘차면서도 이해하기가 쉬웠다. 종종 그는 신선한 재치를 사용하기도 하였고 날카로운 풍자를 하기도 하였다. 사람들은 그의 설교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다른 설교자들은 가지를 쳐내지만 녹스의 설교는 뿌리를 내리친다. 그가 설교단에 서기만 하면 정열이 대단하여 마치 모든 부리와 오류를 박살내어 공중에 날려보내는 것 같았다. 녹스의 설교는 마치 화약통에 불을 지르는 것 같았다. 그가 어느 곳이든 설교하기만 하면 그곳 우상들은 다 무너졌다. 형상들은 파괴되고 수도원은 군중에 의해 짓밟혔다. 녹스는 그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우상의 장소들은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우상의 기념비들은 불에 탔다. 사제들은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참람한 미사를 금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1560년 스코틀랜드 국회는 국교를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바꾼다고 선포하였다. 국회는 칼뱅주의 신앙 고백을 채택한 가운데서 주로 녹스의 사상을 따르기로 하였다. 교황의 권한과 카톨릭 고위 성직자들의 모든 사법권이 폐지되었다. 미사 집행은 금지되었다. 정부의 주된 의무는 참 종교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선포되었다. 사역자들의 수고는 국가가 지불하였다. 한편 교회는 정부가 종교 생활 및 종교 의식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 한 정치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였다. 4. 스코틀랜드의 교회 회의가 조직되다. 1560년 12월 첫 번째 스코틀랜드 총회가 열렸다. 이 총회는 그 다음 해 1월에 국회에 첫 번째 권징규례라는 교회 규칙을 제시하였다. 권징규례는 스코틀랜드 국가 전역의 모든 교회에 적용되었다. 스코틀랜드 교회는 칼뱅이 제네바에 세운 교회 시스템을 본따서 국가 차원의 하나의 교회를 세웠다. 각 지역 교회는 목사와 회중으로부터 선출된 장로들이 당회를 구성한다. 어떤 지정된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노회로 모일 때는 그 지역 내의 각 교회는 교회의 장로 및 목사 가운데 대표를 선출하여 보낸다. 큰 지방 차원의 모든 교회 모임은 종교 대회로 모일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각 교회에서 선출된 목사와 장로 총대가 그 대회를 형성한다. 국가적 차원의 모든 교회의 모임은 총회로 모이는데
각 교회에서 선출된 목사들과 장로들로 구성된다. 녹스는 공예배에 대한 규칙을 위해 공동규칙서를 작성하였다. 녹스의 예배규칙서는 제네바에 거하는 영국 남면의 교회에서 사용하는 공예배 형식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졌다. 그런데 그 예배 형태는 칼뱅이 만든 것이다. 공동규칙서가 제시하는 예배 형식은 기도, 성경 봉독, 설교, 회중 찬송, 헌금 순서로 되어 있다. 공동규칙서는 특별한 경우들을 위한 기도문을 포함하고 있다. 이 기도문들은 꼭 그대로 사용되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라 기도의 본을 제시할 뿐이다. 자유로운 기도가 얼마든지 허용된다. 칼뱅에 의해 제네바에 세워진 조직교회는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다. 제네바 교회는 프랑스의 위그노 교도들에게, 네덜란드의 개혁주의 교회에게, 스코틀랜드의 장로 교회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다. 5. 교회가 든든히 서가다.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은 철저한 카톨릭 신자였다. 그녀는 능력도 많았고 개인적인 매력도 뛰어났다. 그녀가 통치를 시작하던 처음 3년 동안 그녀는 로마 카톨릭이 잃어버렸던 많은 터전들을 상당 부분 되찾았다. 하지만 마침내 메리 여왕의 실수로 인해 종교개혁의 명분은 보호되었다. 그녀의 어리석은 행동과 부도덕한 삶 때문에 스코틀랜드는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로마 카톨릭 교회는 신임과 명예를 잃었다.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백성들이 개신교로 돌아섰다. 1570년쯤에 장로교회가 스코틀랜드에 굳건하게 설립되었다. 그 후 2년이 지난 1572년 11월 24일 존 녹스는 세상을 떠났다. 녹스의 인생은 폭풍이 치는 것처럼 거칠었다. 그러나 그는 위대한 싸움을 용맹스럽게 치르면서 스코틀랜드 교회를 개혁하였다. 더욱이 존 녹스는 스코틀랜드 교회를 개혁하면서 스코틀랜드 국가까지 변화시켜냄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결코 이루어낼 수 없는 일들을 해냈다.